이승석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이승석의 히든 전략.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아침에 좀 가슴을 한번 또 쓸어내렸습니다만 오후장 들어가지고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쪽의 움직임이 어제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중국 증시는 오전장 강세, 오후장엔 약세로 반전되면서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한국 증시도 0.7%대의 약세를 보이는 거에 비한다면 오늘은 뭐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징후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쪽에서 이미 좀 조짐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뭐 가장 우리 증시 쪽에 노이즈가 되고 있는 쪽은 역시 달러 강세 쪽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의 호전,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 심리는 좀 약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은 금일 아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의 최근에 반등을 보였던 미국 그 국채 가격이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상품 시장 쪽에서도 오늘 아침 그 서부텍사스 중진리는 4% 이상대 4.5% 강세를 보이면서 이전일 10%의 급락에서 일단 좀 벗어나는 분위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 선호 현상은 약화되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은 좀 그 선호하는 움직임이 좀 더 약화됐고, 반면에 좀 위험 자산 쪽인 상품 시장 쪽에 대한 심리는 좀 호전되고, 미국 증시가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변 여건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 잠깐 좀 보시면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해가지고 좀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론 아직은 뚜렷하게 방향을 잡은 모습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뭐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상승 정체 구간 내에서 방향성을 이제 좀 이 탐색하는 정도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방향성을 갖다가 잡아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일단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약화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서 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반등하는 게 어쨌든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오전장의 낙폭을 좀 확대하는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 증시 쪽도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은 아침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밀렸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으로 다 좀 더 밀렸습니다만 현재 시간에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시장이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죠. 뭐 기존에도 언급드린 대로 이 낙폭과대 산업재 종목 섹터군들 그동안 이제 반등하다가 최근 5거래일 연속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중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반짝 반등한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내내 밀리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종목군들은 반등 탄력이 좀 떨어지고요. 오늘 아침에 유가 수혜지로 분류됐던 기업들은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히려 오후장 들면서는 서서히 다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서부텍사스 그 크루드 오일 선물이 다시 약세로 반전된 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찬가지로 거래소하고 동조되면서 오전장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 움직임 중에 상해 쪽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나요? 예, 오늘도? 아시아 증시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업종 동향을 좀 잠깐 먼저 좀 살펴보고 예, 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아까도 잠깐 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화학정유 조선주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은 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 종목별로 다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가 그 상승 반전하다 보니까 화학주도 좀 올라오고 정유주도 좀 올라오고 또 조선주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전장에 움직였던 폭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상승폭이 좀 떨어지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강세에서 이제 보합권 정도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태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아침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 업종들은 아침에는 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5%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로 본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가가 단기적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약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해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또 포트폴리오 쪽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종목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볼 종목을 놓고 본다면 수혜 종목 쪽에 약간 더 분위기를 좀 치중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얘기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국내도 이 물가가 좀 약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내수주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통신, 섬유 등의 이 내수 업종이 약한 게 좀 특징이겠고요. 코스닥은 요즘 뭐 게임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이제 성수기권역에 들어가죠. 겨울방학이 임박하다 보니까 또 이 성수기 임박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신작 출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게임즈의 분위기가 활발한 게 오늘 코스닥 쪽에선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아시아 증시 볼까요? 그래요. 아시아 증시 쪽을 동향을 보다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에 중국 증시가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제 잠시 쉬었던 중국 증시는 현재 시간에 1.6%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글쎄 뭐 요즘 중국 증시 움직임은 아주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증시도 곧 힘을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 증시 쪽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여타 아시아 증시 쪽보다 잘 전이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 동조돼서 올라오고 있지만 어저께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이겠고 대만 증시가 오늘 0.9%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아침에 아시다시피 애플 주가가 장중한 때는 6%, 그다음에 장 마감에선 3%대의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쪽에서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코스닥의 이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약간 약한데요. 역시 대만 쪽도 이쪽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0.9% 밀리고 있고 한국은 오늘 전체 아시아 증시에서는 뭐 중간 정도 레벨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중간 정도 위치에서 현재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약간의 하락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뭐 중요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뭐 이전보다는 좀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요. 이번 주 역시 뭐 하이라이트는 뭐 미국의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실업률하고 또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 변동 추이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에 앞서 가지고서 뭐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겠죠. 10월 달에 건설 지출 증가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0.4% 감소세를 보였다면 이번 때는 0.6% 정도 증가가 예상돼 있는데 이미 말씀했다시피 요즘 뭐 건설 쪽의 이 지표는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1월 달 자동차 판매, 우리나라 뭐 완성차 쪽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쪽이다 보니까 이건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이미 어저께 현대차가 11월 달 판매 동향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도 동월 대비해 가지고 내수에선 약 한 2% 증가, 수출 쪽에선 4% 증가로다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좋은 그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금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또 엔화 가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 동향은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약간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올 한 해 매달 지금 현재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계속 증가를 하는 이런 그 뭐 성수기 어떤 그 호황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이제 오늘 중요한 지표는 독일 쪽에 이거는 어저께 건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유로존의 오늘 그 11월 달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중요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22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전에 마이너스세의 확대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물가가 회복을 좀 보일 것이냐 관건인데 현재는 약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정도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올 한 해 유로존 쪽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오늘 밤 지표에서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유럽 증시도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도 오늘 약세, 유로존 쪽도 약세. 특히 오늘 아침에 안 좋았던 건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브라질은 오늘 아침에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연말 그 외국계 자금들의 유입이 좀 약간 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일시적일 것이냐 여부가 이번 주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큰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단기 제한적인 조정 정도만 보인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부터는 미증시가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 좋을 때는 중국과 연동하고 중국이 좋을 때는 또 디커플링이 발생되고 또 미국이 좋을 때는 또 연동하지 않고 미국이 또 불안할 때는 또 연동하고 국내 증시의 특성은 뭘까요? 왕따죠.
예. 완전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알겠지만 3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33% 급감했다고 그래서 나왔죠. 매출 쪽 대비해서 이익의 급감이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분위기가 12월 달 들어서 가지고 프리어닝 시즌에 얼마큼 이제 개선을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제 시장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도해도 된다고 보는 거는 제가 지난번 이제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내 기업들 실적 가지고 2,100포인트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 당시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현재 국내 기업 실적이 3분기보다 좀 4분기 쪽에 나아진다면 1,900포인트는 이제 오히려 좀 저평가 상태로 돌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급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합성 비율로 본다면 그 마이너스 10선, 그러니까 합성제가 그 비율 분석에서 마이너스 10이 넘어서 약간 좀 이게 불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앵커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그게 호전돼가지고 마이너스 10 이하로다가 내려오면서 비교적 좀 그래도 좀 오후장의 마감 쪽에서는 분위기가 나아졌고 오늘은 어제보다 뭐 어제 대비해서 뭐 크게 수급이 호전되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합성 비율은 좀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어제 마이너스 8선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으로다가 한 2시 정도쯤에는 집계가 됐었는데 마감쯤에서는 이보다 좀 나아졌고 오늘은 좀 호전되는 추이가 좀 나타내주고 있죠. 어저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어제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뭐 이게 수급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 보통 과거에도 데이터상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은 매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크게 매도하지 않는 가운데 선물로 단기적인 시황을 조절할 때는 조정의 길이가 그렇게 길었던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어저께도 전망을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좀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의미를 부여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고 역시 뭐 연말이다 보니까 주식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는 것 정도로만 위안을 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이제 수급이 좀 다소 약화되면서 물론 어제보다는 수급이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코스닥 쪽은 오히려 거래소 쪽보다는 되려 수급이 좀 더 약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약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누적으로 본다면 코스닥 쪽 수급이 오히려 거래소 쪽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기술적 분석상 큰 변화점은 없을 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지수가 밀렸어도 지켜야 될 자리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증시가 장중한 때는 1960포인트를 한번 흔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시장이 뭐 추가적인 하락폭을 더 늘리기보다는 제한적 하락 이후에 반등을 좀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에서 이렇게 그 각도가 웬만한 상승 추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아침에 뭐 기술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이 약간 이탈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킬 자리는 지키고 있죠. 올라오게 되면 이 상단 벽에 아직은 뭐 막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지지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좁은 구간 내에서의 제한적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그래도는 우리 증시가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고 또 고점을 또 반대로 또 꾸준히 높여가는 이런 안정적인 움직임은 현재 유지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이상 징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뭐 보조 지표 쪽에서 뭐 매도 시그널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뭐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 내지는 매수해도 좋은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이전의 하락의 충격을 좀 흡수하고 오히려 이후에는 빠른 추이로다가 그 상단 쪽,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2,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뭐 시간 문제지 다시 2,000포인트 쪽으로 근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술적 모형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이제 상황이 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이탈한 이후에 오늘 반등은 하고 있지만 240일 이평선이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추세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거래소 쪽의 기술적 움직임보다 코스닥 쪽이 여전히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는 코스닥 쪽은 플러스권, 그다음에 거래소는 여전히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실제 전체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거래소 쪽이 우위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전략은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보유 전략으로다가 다소 중립 이하의 관점으로 좀 이게 시장 뷰를 갖다 좀 전환시켰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매수를 이제 시작하셔도 좋다. 뭐 지수 놓고 전략을 짤 때는 레버리지라도 들어가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매수 의견 유지하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 90%, 90대 10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960포인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뭐 매매 많이 해봐야 수수료만 나가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주식을 갖다 크게 줄여가지고 수익을 확정짓거나 손실을 확정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 비중은 여전히 주식 비중 월등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은 오늘도 오늘 증시가 확인해주고 있죠. 결국 1960 아래로 내려가니까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196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권력이라는 점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60포인트를 오늘 이후에 이탈한다면은 주식을 줄이겠지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손절매를 해서 줄이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주식을 줄일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지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5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 10은 왜 남겨두신 겁니까? 확 다 10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이번 주에 1980포인트를 종가상 회복한다면은 주식은 무조건 쌀 때만 사는 게 아니라요. 그렇군요. 돌리는 시그널을 갖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1980포인트를 회복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증시가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2월 증시가 대략 한 2040에서 50포인트까지는 상당히 빠른 템포의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가지고요. 1980포인트 회복 자리를 기술적으로다가 그 돌리는 자리, 그러니까 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회복한다면 제가 아마 100%라고 아마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사고 있는 기업들 좀 변화가 있습니까? 거래소 쪽은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좀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좀 의견이 좀 일치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거래소는 어제까지만 해도 좀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중소형주에서 한 두 종목 정도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금강공업하고 현대 HCN. 최근 현대 HCN 쪽에 이 수급이 좀 좋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케이블 TV 업체죠. 코스닥 쪽은 이보다는 좀 많습니다. 메일 유업이 요즘 매일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ISC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회복 국면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썬데이 토즈, 그다음에 오로라, 바텍, 아이센스 올해 주가 수익률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최근 조정을 보였고 조정부 하단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해당 종목들은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관심 종목으로는 다우기술을 제가 가져놨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제가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수급이 같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몇 번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이 0.8배 이하까지 내려가 있는 등 기업 주가가 저평가 상태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워낙 뭐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그러니까 이 자회사죠. 키움증권하고 주가 그 궤적을 비슷하게 그 맞춰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요즘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관심 종목으로다가는 다우기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석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